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. 큰 힘이 됩니다. 조동현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 결판이 났네요. 가짜 뉴스라고 그랬잖아요. 안민석도 그랬고 뭐 민주당에서. 근데 뭐 진짜 뉴스네요. 법원 기록으로 나왔네요. 뭔지 아시죠? 이재명의 영입인사 1호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사생활 루머. 이게 이제 강용석 유튜브에서 처음에 제기가 됐는데 이걸 가짜 뉴스라고 그랬거든요. 민주당 선대위에서. 안민석은 뭐 방송에 나와서도 이거 가짜 뉴스라고 자기가 확인했다고 뭐 길길이 뛰어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랬는데 법원 확인을 해보니까 조동현이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소를 제기당했는데 친자 확인 소송했어요. 남편이 이거 나하고 난 애가 아닌데 나 호적에 올려가지고 내가 이거 억울하다 그래가지고선 제기했는데 조동현이 졌습니다. 패소한 사실이 법원 확인했네요.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웠는데 그게 진짜 뉴스였는데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우는 저 사람들 주특기예요. 불리하면 무조건 일단 가짜 뉴스라고 막 던져. 그래놓고 나중에 진짜로 확인되면 그냥 입 닫고 쓰고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? 이런 식으로. 하여튼 좌파들에 무조건 가짜 뉴스래요. 안민석이 어제요 YTN 라디오에 나와서 그랬어요. 강용석이 제시한 조동현 교수 사생활 의혹 이거 내용 혹시 보셨느냐 이렇게 앵커가 질문하니까 이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.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진행자가 다시 물어봅니다. 그럼 이거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? 그랬더니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. 확인했대. 뭘 확인? 법원에서 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라고 그랬는데 혼외자를 안 거네요. 그러니까 그리고서 남편 호적에 올렸네. 그래서 나중에 친자 확인 소송까지 당했는데 패소하고 망신당한 건 육사 내에서도 유명하다 이런 글을 올린 게 가짜 뉴스라는 건데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혼외자를 낳은 것도 뭐 문제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뭐 남편 호적에 남편 몰래 남편은 자기 남편인 줄 처음에 알았죠.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마 친자 확인 소송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무슨 불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됐다. 그러면 남편에겐 미안하게 생각한다. 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. 뭐 이렇게 하면 또 몰라. 아니라고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니까 법원 기록까지 보게 만들잖아요. 법원 기자들이 누굽니까? 다 뒤져보죠. 법원 기록 보니까 2014년에 조동현의 남편이 제기했습니다. 친생자 관계에 소송을 했어요. 거기서 이제 남편 말이 맞는 거지. 조동현이 졌어요. 그러니까 조동현이 낳은 자녀의 DNA가 전 남편하고 다른 거예요. 다른 남자의 애라는 거죠. 그러니까 조동현이 전 남편은 과거 자신의 SNS에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. 그리고 전 남편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친자 확인 감정업체는 불일치라고 통보했다. 이렇게 뭐 기사에 딱 나오네요. 친자 확인 감정업체도 불일치라고 딱 통보했고.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사실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거짓 해명을 한 게 이제 이게 더 문제죠. 근데 민주당 선대위 측에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명 요구해라 해명을 요구했어요. 그랬더니 아무런 답변도 안 한대요.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특기가 이거예요. 우선 불리한 건 가짜 뉴스 그런 사실 없어 가짜 뉴스 해놓고 그게 진짜 뉴스라고 이제 이렇게 파헤쳐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파헤쳐야 돼. 나오면은 아무런 답변 안 하는 거야. 참 치졸한 사람들이야. 사생활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. 그거를 나와 제기했으면 그걸 가짜뉴스로 몰아넣는 이런 파렴치한 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이는 뭐 당장 이거 좀 몰랐다. 그러면 이제 영입인사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. 난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거짓말까지 우리 당에서 한 게 되니까 이거는 취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.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들 판단을 지켜보겠대요.
아야 뭐 여론 조작하려고 무슨 국민들 판단, 니네들 판단? 국민들은 판단 다 했는데 사생활 혼외자 뭐 친자가 아닌 거 그거 난 거 그거보다도 거짓말한 게 더 문제라는 거 아니야 국민들은.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을 좀 지켜보겠다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뭘 지켜봐? 지켜볼 게 따로 있지. 이재명이요 오늘 이제 선대위 영입인사 임명 발표한 다음에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뜬금없는 얘기라면서 그래서 그 얘기 다시 물어보니까 그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대요. 그런데 이 조동현도 거시기 한 게 이런 논란이 불거졌으면 쪽팔리지 창피하지 않을까요?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다. 이런 논란에 대해서. 저 같은 사람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. 이러고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지를 또 보이네.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 확인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오늘 일정, 오늘은 출근 안 했다고 하네요. 일정은 안 했대는데 이렇게 나와야 뭐가 돼. 어저께까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오늘 아침까지 나온 뉴스가 그거였거든요. 이 조동현이 마음이 무겁다.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을 텐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. 저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뭐 저는 그 무리를 빚어서 여기서 사퇴합니다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어가는 게 사생활이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. 처음부터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 생활이 깨졌다. 그리고서 10년이 지났다. 개인적으로 군이라는 좁은 집단에서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아왔다. 혼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죽을 만큼 버텼다. 죽을 만큼 일하고 공부했다. 심파초로 나갑니다. 그 다음에요. 전 남편도 그런 과정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다. 저도 현 가정에서 제 둘째 아이 올바르게 키우고 있다. 앞으로도 그럴 거다. 이러면서요. 자리에 연연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말하는 건 아니다. 다만 이렇게 또 나와요. 다만을 또 붙여요.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20년,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다. 이러면서 심파조로 나가면서도 사퇴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. 심파조가 문제가 아닙니다. 사생활이 문제가 아닙니다. 사생활 터졌을 때 인정을 해야죠. 그걸 인정을 안 하셨잖아요.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된다. 뭐 일을 성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무슨 수를 써도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까? 사생활 논란이 불어졌을 때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부끄럽게 생각한다. 이 정도까지만 했어도 그래 그건 과거니까 또 저게 아니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. 그리고 심파조로 나가면서 아이들 또 핑계대고 그러면서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거냐.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없는 거냐. 아니 누가 꿈 도전하지 말래. 속이고 거짓말하는 꿈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잖아요. 다른 꿈 도전하셔야지. 아니면 속이고 이제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 뭐 논란이 나왔을 때 딱 사생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참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. 왜 아니라고 그래. 아니라고. 이게 다 법원 기록까지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제 심파조로 나오면서도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엄마가 되고 싶대요. 그냥 일을 또 주장해요. 일을. 이게 좌파들이 이렇거든. 이재명도. 그냥 일, 성공 이것만 하면 이게 뭐 거짓말 무슨 이런 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. 뭐 골백번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리차드 닉슨이 워터게이트에서 쫓겨난 게요.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. 도청 때문이 아니라 도청이 잘못한 거지 당해서. 근데 그때 당시 닉슨이 알았느냐 몰랐느냐. 알아놓고 몰랐다고 오리발 내민 걸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도청 스캔들이 거짓말 스캔들로 돼서 낙마한 거예요. 알았다고만 인정만 했으면 낙마 안 돼요. 도청한 거 잘못된 거면 문책 받는 거지 당사자들. 그리고 이제 닉슨은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 좀 받겠지만 몰랐다고 오리발 내민 데서 탄핵당한 거거든요. 여기도 그
뭐 자리에 연연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뭐 하는 건 아니라면서 일 얘기, 꿈 얘기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꿈에 도전 못하네 이런 얘기가 이게 그래요.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게 논란이 있는데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.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심하게 됐다. 제 얘기를 하네요.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는 거지.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같이 욕을 먹는 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뭐 예쁜 뿌러치라고 비유한 거 이것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. 그랬더니 요거에 대해서 또 당사자가 요 김병준 위원장의 예쁜 뿌러치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.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. 그러면서 유감 표명을 냈네요. 그러면서 이제 할 말 다 합니다. 여군 또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여성,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여성들은 액세서리나 뿌러치가 아니다.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사회 구성원이다. 이러면서 김병준을 공격하네요. 아이고, 공격할 입장입니까?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. 이 사람들 참 무서워요. 이재명은 더하지 뭐. 자기가 수세에 몰리면 오히려 공격하잖아. 대장동도 그렇죠. 국민의힘 게이트래잖아. 이 조동현인지 이 양반도 그러네.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거짓말하고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공격받으니까 뭐 하나 꼬투리 없나 해서 뿌러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해댑니다. 우리 군이 여성이 액세서리냐 이러면서 다른 여성들은 그렇게 공격해야죠. 뿌러치라고 그러면. 근데 사생활 논란이 당사자인데 논란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면서 뭘 그렇게 해. 어지럽습니다. 스펙은 무지하게 좋네요.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사도 있고요. 스펙이 좋아도 스펙 좋으면 거짓말이나 이런 혼외자라든가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게 이제 민주당이고. 일 잘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잘 해서 성공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고.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이 다른 사람들이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. 어떻게 그런 사람들끼리만 잘 뭉쳤다. 조동현 사생활 논란에도 계속 이재명 영입 1호 인사로 계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서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니까 국민의 판단 한번 받아보세요. 3월 9일 날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?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. 건강한 면역 기능인 환신!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!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. 주원료인 국내산 홍삼과 보원료로 옥탑 고산올, 소팔메토 열매, 마카, 하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보원료를 이 하나에 꽉 차게!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.